저는 오늘 수강 신청과 메커니즘 디자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메커니즘 디자인이랑 응용 수학에 대해서 발표를 할 글로벌 경제학과 왕성은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수리 경제학 과목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게임 이론이 뭔지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들이 제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못하는 이런 게 제 게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게임 이론 중에서도 한 분야인 메커니즘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커니즘 디자인이랑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규칙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발표 목차는 이렇고요. 우선 메커니즘 디자인에서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네 가지 알고리즘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성균관대 수강 신청 시스템을 그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메커니즘 디자인, 제가 만든 새로운 디자인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랜덤으로 지목을 할 건데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커니즘 디자인의 종류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DA랑 SD, RSD, TTC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이 SD는 순서 독재자라고 해서 순서와 관련된 거고, RSD는 SD에서 파생된 어떠한 랜덤 순서 독재자 알고리즘이다. 이 정도로만 먼저 인트로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DA 알고리즘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DA 알고리즘은 이제 두 측면이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여자랑 남자 그룹이 있고 두 그룹이 서로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예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자 그룹이든 남자 그룹이든 한 그룹이 상대방 그룹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상대방 그룹은 그거를 수락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서로 가장 원하는 이성과 교제를 하는 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DA 알고리즘인데 아마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런 예시가 있는데 한번 직접 사례를 들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예시가 그 여자랑 남자 짝이 상대방한테 고백을 하고 그거를 수락하는 예시니까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각각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 이성한테 느끼는 호감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남자 1은 여자 2번, 여자 1번, 여자 3번 순으로 선호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 그룹의 선호도를 썼고, 여자 그룹의 선호도를 쓰면, 네,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이 두 개가 있는데, 남자 그룹이 여자 그룹에게 프로포즈를 할지, 아니면 여자 그룹이 남자 그룹에게 프로포즈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남자 그룹이 여자 그룹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방식을 택할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남자 그룹이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이성에게 고백을 할 거예요. 남자 원은 여자 2에게 고백을 할 거고, 남자 2는 여자 1에게, 마찬가지로 남자 3도 여자 1에게 고백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남자 1이랑 여자 2는 자연스럽게 매칭이 된 상태인데, 여자 1을 향해서 남자 2랑 남자 3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자 1은 자신이 가장 자신에게 더 선호도가 높은 남자를 고르게 됩니다. 여자 1의 알고리즘을 보면 남자 3이랑 남자 2 중에서 남자 3의 선호도가 더 높죠? 그래서 남자 3과 여자 1이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여자 1은 남자 2를 거절하는 알고리즘이 나오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남자의 경우에는 현재 주어진 짝이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여자에게 거절을 당했으니 두 번째 여자인 여자 3번에게 고백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자 3은
남자 2가 가장 선호도가 낮기는 하지만 이미 다른 남자가 다 매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나온 게 이 알고리즘이고 이게 가장 스테이블한 매칭, 가장 안정성을 가지는 매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하는 알고리즘을 보여드렸는데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스테이블한 매칭을 찾을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냥 굳이 쌍으로 찾지 않아도 뭐가 변수가 어떻게 바뀌면 어떤 스테이블한 매칭이 나올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말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DA 알고리즘은 결국에는 두 개의 쌍이 존재를 하잖아요. 남자 측과 여자 측.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할 때의 알고리즘이 나올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할 때의 알고리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할 때는 이때와는 또 다른 새로운 스테이블한 매칭이 나오게 된다. 이게 DA 알고리즘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SD 알고리즘이라는 건데요. SD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Serial Dictatorship Algorithm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번역을 하면 순서 독재자라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 간단하게 보면 각각의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거는, 형제가 있고, 그리고 그 형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경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형제, 첫째, 둘째, 셋째가 있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게임기 세개가 있다면, 이 중에서 엄마가 임의로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첫째가 먼저 원하는 게임기를 가져가고, 그 뒤에는 셋째가, 그 다음에는 둘째가 원하는 게임기를 골라라. 라는 느낌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내가 선호하는 것을 먼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순서 독재자라는 명칭이 붙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SD고 RSD도 사실상 SD랑은 진행되는 방식이 되게 똑같아요. 근데 SD 앞에 R이 붙었고 이 R이 랜덤을 뜻해요. 그래서 RSD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랜덤 시리얼 디텍터십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SD에서 나왔던 그 방식에서 순서만 랜덤적으로 결정이 된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The order of choice is determined by a random rotary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랜덤으로 결정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는 아까 말씀드린 SD랑 비슷해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다음 알고리즘은 TTC 알고리즘인데요. TTC는 아까도 약자를 말씀드렸지만 Top Trading and Cycle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TTC가 잘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 물물 교환을 하는 알고리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예시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일단 사람들 ABC 3명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BC가 선물 DF를 받는 상황을 가정을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임의로 A는 D를 가졌고 B는 E를 가졌고 C는 F를 가진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ABC의 선호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A는 F를 가장 선호할 수도 있고, 뭐 B는 E를 그냥 그대로 선호할 수도 있는 거고, C는 D를 선호하든지 E를 가장 선호하든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이렇게 DF라는 물건을 배정을 해준 상황이고, 그래서 ABC라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갖기 위해서 서로 교환을 하는 사이클을 만들어낸다. 그게 TTC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사이클을 그려보면, 이렇게 교류를 할 때, 만약에 서로의 만족도가 가장 최상이 된다면, 이런 사이클을 그리는 게 TTC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DA랑 SD, RSD, TTC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으로 성균관대 수강 신청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 학교의 수강 신청 시스템을 보면 1학년은 FCFS 방식, 즉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고 2, 3, 4학년은 사전 수강 신청을 한 이후에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전공 강의든 교양 강의 등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날 수강 신청을 진행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알고리즘일지 이제 그냥 저의 뇌피셜로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 저는 SD랑 RSD가 쓰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강 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사전 수강 신청은 제외하고 선착순만 볼 때 우리가 원하는 강의를 가장 먼저 누른 사람이 가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SD나 RSD적 요소가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선착순이고 내가 가장 선호하는 강의를 내가 먼저 누르면 내가 가지게 되니까 SD, RSD 측면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모두가 동일한 컴퓨터를 주고 동일한 인터넷을 주고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PC방에 가고 누구는 핸드폰으로 하고 누구는 노트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런 변수적인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 덕분에 뭐 학생들에 따라서 수강 신청 스킬도 다를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랜덤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랜덤이라고 하려면 아까 나온 랜덤 복권처럼 정말 그 어떤 것에 간섭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인터넷 속도의 차이 아니면 클릭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RSD보다는 SD에 조금 더 가까운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아서 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그럼 TTC랑 DA 알고리즘을 왜 우리 학교 수강 신청에 안 쓰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요 알고리즘인데, 선착순으로 해서 서로 못 잡는 강의도 많고, 그렇게 말이 많으면 TTC나 DA 알고리즘을 쓰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DA 알고리즘을 먼저 학교 수강 신청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DA는 이제 교수자나 아니면 학생들의 각각의 선호도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학생들의 선호는 정말 순전히 내가 듣고 싶은 강의의 순서라고 얘기를 하고, 교수자들의 선호는 뭐 교수님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학점이 될 수도 있고, 전공 강의라면 우리 원전공 학생을 먼저 넣어주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학년을 선호하는 교수님, 저학년을 선호하는 교수님, 이렇게 교수자에 따라서 선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먼저 가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A는 두 가지 그룹이 있고 두 가지 그룹에 따라서 어떤 그룹이 먼저 그 프로포즈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두 가지를 모두 가정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학생 DA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정말 내가 듣고 싶은 강의 목록을 해서 그 순서대로 교수님들께 제안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그 제안을 받은 것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서 수락을 진행할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모든 슬롯이 다 채워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면 DA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수자가 이제 교수자의 DA 알고리즘이라고 볼 때도 교수가 수강 신청을 한 희망을 한다고 넣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가장 원하는 학생, 나는 수학과 4.5 학생만 받을 거야. 그러면 그 학생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1학년 학생만 받고 싶어. 그러면 그 선호도에 따라서 학생들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받은 이후에 학생들이 이거를 수락을 할지 선호도에 따라서 아니면 거절할지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 프로세스를 모든 슬롯이나 강의의 TO가 다 찰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언뜻 보면 되게 좋은 알고리즘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불합리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이 수락을 하든 아니면 학생들이 제안을 하든 결국 선택권은 교수님에게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학점이 낮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강의를 들을 기회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DA 알고리즘의 한계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 말고도 현재의 선착순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비효율적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A를 쓰지 않는다는 거를 찾아볼 수 있었고, 다음으로는 TTC를 적용을 해볼 건데요. TTC는 아까 이제 학생들이 계속해서 원하는 것을 돌리고 물물교환하는 형식에 가까운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TTC도 이제
뭐 가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학생들에게 정말 모든 강의를 랜덤으로 배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수학과의 고학년이신 김민국 씨께 글로벌 경제학과 1학년 강의를 배정을 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이제 김민국 씨께서 알아서 에타에 글을 올려서 교환을 하셔야 돼요. 이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랜덤으로. 그래도 최소한 전공은 보장해주자라는 TTC 방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도 양심상 수학과에게는 수학과 강의만 넣어주자. 글로벌 경제학과에게는 그 학과 강의만 넣어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상당히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 첫 번째 모든 강의를 랜덤으로 배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비효율적이죠. 아마 그 수강 신청 기간에 에타의 그 게시글밖에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공을 나눠서 준다 해도 선수 과목이나 아니면 내가 원래 듣고 싶었던 과목 아니면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같은 과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교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설명하니까 너무 다들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제 TTC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인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실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수학과 과목 12개를 가지고 왔고, 최대한 다양하게 원투 과목 섞어서, 그리고 학년도 최대한 다양하게 나눠 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지목하는 내부는 이 과목을 랜덤으로 3개씩 부여받게 되실 겁니다. 잠깐 앞에 나오셔서 서로 교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자원하실 분 계실까요? 해보고 싶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2개의 과목을 GPT에게 입력을 하고 랜덤으로 GPT가 네 분께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배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네. 부계성 씨는 해석학2, 선대2, 확률론, 김민국 씨는 집합론, 미분기하학, 현대대수2, 이대웅 씨는 위상2, 복수해석2, 해석학1, 이호준 씨는 선형대수원, 자연과학과 인문학, 고급 금융 수학을 배정받으셨습니다.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앞에서 서로 뭐, 나 이거 들었는데? 나 이거 아직 못 듣는데? 이런 거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2분 정도 드릴 거고, 어떻게 교환하는지 청중분들도 들을 수 있게 좀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대 수술을 들었거든. 아는 안 돼. 뭐든가요? 형이 별로 없어.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선대는 되고 내가 후원은 안 했거든. 나 유상소랑 한일런 쓰고 막 친해. 내가 복수해서 상황으로 들은 좋은 방법인가? 지금 얘기를 해보. 혹시 복수해서 수원을 들 예정이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니까 그래 내가 저를 들을 다음 주 있다. 한번 사용해서 지금 듣고 있으시죠? 지금 그러면 선대원을 듣거든요. 선대원 바로 기억하기 한 퍼센트. 그럼 이미 또 신문 뭐 해서 끝나셨나요? 네, 저희가 뭐 끝났어요. 끝나셨나요? 한 3분 정도 네 분께서 원만한 협의를 하셨고, 각각 최종으로 나온 과목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다들 박수 한 번씩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직접 이 광경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이 이렇게 랜덤으로 배정을 하면 굉장히 답이 없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갑자기 위상수학 2가 되질 않나, 아니면 뭐 집합론이 들어가질 않나.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랜덤으로 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시 교환을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는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네 분밖에 안 계시고 수학과 분만 계셨지만 이 인원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로 확장을 한다면 아니면 뭐 수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까지 확장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알고리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이걸 쓰지 않고 SD, RSD를 채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런 알고리즘이 다 너무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TTC DA는 정말 별로고 현재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SD나 RSD 같은 알고리즘도 솔직히 모두가 만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강 신청을 실패해본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모두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위한 기준을 두 가지 세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최소한 한 개, 최소한 하나는 내가 원하는 과목을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애기활이랑 대분기 사태에서 조금 영감을 얻었는데 애기활 대분기 조건이 바뀌기 전에 붙잡아서 굉장히 말이 많았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적어도 졸업을 위해서 필요한 과목 최소한 하나는 매 학기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클릭 속도, 수강 신청 능력에 따라서 그 수강 신청 결과가 좌우되면 안 된다. 즉, 완벽하게 선착순이더라도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큰 경매 방식을 썼는데 다 만들고 봤는데 연대가 이미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토큰 경매 방식은 아마 다들 그러면 뭐 연대에서 쓰니까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각 학생들은 총 20개의 토큰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큰을 가지고 내가 가장 원하는 강의 최대 6개의 이 토큰을 할당할 수가 있어요. 토큰은 0개를 써도 되고 아무것도 안 듣고 싶다. 그러면 0개를 써도 되고 아니면 한 과목에 20개를 올인하겠다. 그러면 한 번에 20개를 쓰거나 3개, 3개, 3개씩 분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18개를 쓰고 2개는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용하는 토큰의 최종 개수는 20개를 넘기면 안 되고 내가 할당한 경매를 넣은 강의의 수도 6개를 초과하면 6개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토큰을 5개, 그러니까 이거 오타인데 5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도 토큰을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경매를 하더라도 정말 잘못된 전략을 짜서 강의를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된다면 이라는 상황을 가정을 해봤어요. 1차 경매에서 6개를 다 실패를 하면 2차 경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차 경매에서도 1차랑 마찬가지로 토큰을 부여할 거예요. 근데 그 토큰의 수를 조금 줄이고 할당할 수 있는 강의의 수도 한두 개씩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큰을 활용해서 경매를 하는 방식을 최대 3라운드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3라운드가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 경매를 하면 그거는 그냥 강의 잡기 싸움이 될 것 같고 정말 원하는 강의를 신청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큰 경매 방식은 최대 3라운드까지만 진행하는 게 유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가 끝나면 남아있는 어떤 강의, 어떤 자리에 대해서 토큰 경매로 잡은 강의든 아니면 아예 못 잡은 강의든 그거에 국한하지 않고 선착순 방식을 채택한다라는 내용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TTC나 아니면 SD, RSD, DA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외부 요소에 대한 변수가 줄어들고 순전히 학생이 스스로가 선택한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강 신청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알고리즘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졸업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강의는 보장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방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